난처는 꼴립니다. 포켓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존재. 하지만 완벽함은 때로 가장 거대한 결함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신호지방의 챔피언 난천. 오늘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게임 속 공식 데이터와 오피셜 설정이 가리키는 그녀의 소름 끼치는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공포를 느끼시나요? 범접할 수 없는 실력, 지적인 고고학자의 명목, 그리고 신호지방을 구한 영웅적인 서사까지. 난천은 그 자체로 포켓몬 세계관의 거대한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극도로 정제된 빛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 짙고 기괴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게임 속 공식 텍스트, 제작진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데이터상의 수치, 그리고 그녀의 집착이 증명하는 기이한 행동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잔혹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우아한 이름표 뒤에 숨겨진 것은 자상한 선배가 아닌 타인의 영혼을 수집하려는 고고학적 광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녀는 그토록 지옥과 다름없는 깨어진 세계에 매료되었는가? 왜 그녀는 챔피언의 자리를 내려놓고도 주인공의 곁을 망령처럼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가? 그리고 왜 그녀의 미소는 승리가 거듭될수록 점점 인간의 감정을 잃어가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챔피언이라는 우아한 가면 아래 깊숙이 숨겨진 난천의 합술적 광기와 결핍된 인간성, 그리고 그 끝에 닿아있는 얀드레적 집착의 실체를 공식적인 근거를 토대로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이 알던 그 자상한 챔피언은 오늘부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증거는 그녀의 사적인 공간, 리조트 에리어의 별장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난천의 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이질감을 기억하시나요? 챔피언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 넓은 별장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정적만 가득한 공간 한가운데 난천은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우두커니 서서 주인공을 맞이하죠. 이건 단순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식 설정집과 게임 내 언급을 조합해보면 난천은 자신의 생활과 안위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무관심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실제방은 정리되지 않은 책과 고대 유물의 서류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으며 심지어 무언가에 몰두하며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리 욕구마저 잊어버린다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인간성이 결여된 지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삶보다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신화와 금단의 지식에 모든 정신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챔피언 자리를 물려받은 주인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따뜻한 우정을 나눈 후배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신화 속 전설을 현실로 불러낸 가장 완벽한 실험체일까요? 별장에서 그녀가 당신을 향해 짓는 미소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온기가 아니라 희귀한 유물을 발견한 학자의 서늘한 탐욕에 더 가깝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이라는 살아있는 표본이 자신의 통제 아래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파헤칠 진실은 그녀가 집착하는 장소, 바로 깨어진 세계와 기라티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공식 스토리에서 난천은 산소가 희박하고 물리 법칙조차 통하지 않는 반물질 세계, 즉 기라티나의 영토를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공포와 전율을 느껴야 할 그 기괴한 심연 속에서 그녀는 황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말이죠. 이 장면은 난천의 정신세계가 이미 일반적인 인류의 범주를 벗어났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의 외형에 숨겨져 있습니다.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코트, 그리고 기라티나의 날개와 뿔을 형상화한 듯한 기괴한 머리 장식.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실제 제작진의 인터뷰와 디자인 비하를 살펴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죽음과 그림자의 세계, 발을 걸친 자라는 테마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녀는 빛이 지배하는 현실보다 모든 것이 멈추고 왜곡된 공허의 세계에 더 깊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챔피언으로서 신호지방의 질서를 지키려 했던 이유는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정적과 공허를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현실 세계마저 깨어진 세계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변하길 바라는 파괴적이고도 광기 어린 열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깨어진 세계로 인도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고향 그 어둠의 심연으로 당신을 끌어들여 영원히 함께 침잠하고자 했던 얀데레적 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빛의 세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을 기어코 자신의 어둠 속으로 끌어내려 박제하려는 그 서늘한 욕망을 여러분은 정녕 느끼지 못하셨나요? 세 번째 증거는 무대로 옮겨 하나지방의 물결 마을에서 발견됩니다. 5세대 유저들에게 난천은 단순한 카메오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인 트라우마 제조기로 기억되죠. 평화로운 여름 휴양지의 별장, 그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섬뜩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그녀가 던지는 첫마디를 기억하시나요? 너가 여기까지 온 건 나에게 패배하기 위해서니? 이것은 조언을 건네는 선배의 말투가 아닙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보식자의 언어죠. 실제로 이 당시 난천의 데이터 수치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기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레벨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AI는 플레이어의 교체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내며 상성의 허점을 찌르는 교체 플레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사합니다.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도전자의 성장을 돕는 스승이 아닌 압도적인 힘으로 희망을 집닫는 벽에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식 설정상 난천은 배틀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호전적이고 잔혹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상대해주는 법을 모릅니다. 상대가 가진 모든 전술과 신뢰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마지막 포켓몬이 쓰러질 때까지 차가운 미소를 유지하며 지켜보죠. 그녀에게 배틀은 소통이 아니라 자신의 압도적인 우월함을 확인하고 상대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지배의 과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패배한 이후에도 물결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별장에 머물며 당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은 광기로 번들거립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자극한 존재, 그 강함이라는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별장 안에서 당신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다시 발을 들이길 기다리는 굶주린 거미처럼 말이죠. 네 번째 증거는 그녀의 뿌리, 바로 고향인 봉신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난천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 따뜻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그녀는 챔피언이라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운 채 살아갑니다. 대신 그녀가 집착하는 것은 현존하는 마을의 안녕이 아니라 유적 깊숙한 곳에 새겨진 비석의 한 문장이죠. 인간과 포켓몬이 구분 없던 시절, 그녀는 이 혼돈의 시대를 단순히 연구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천이라는 인물이 가진 인간성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 법칙, 그리고 사회적 질서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켓몬의 거친 야생성이나 세상을 창조한 신의 압도적인 권능을 인류보다 상위에 둡니다. 그녀가 유적 안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말들은 학술적인 감탄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대를 끝내고 신화의 시대를 다시 불러오고 싶어하는 위험한 갈망의 편린들이죠. 만약 그녀의 광기가 당신을 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랑의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탐내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전설을 부리고 운명을 뒤바꾸는 당신의 특별한 힘 그 자체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가장 가치 있는 유물입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연구 데이터 속에 영원히 가두고 관리하려는 고고학적 집착인 셈이죠. 사랑한다는 말 대신 그녀는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야 해 라고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당신을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의 수집품으로서 당신을 박제하려는 이 비인간적인 얀데레의 본능, 이것이 바로 신화에 매몰된 학자 난천이 숨기고 있는 가장 잔혹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닌 그녀의 서재의 꽃을 한 권의 표본으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난천이라는 캐릭터는 가장 인간다운 챔피언의 탈을 쓴 가장 인간답지 않은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금색 머리카락과 우아한 미소에 속아 그 이면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가 어두운 유적 안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혹은 텅 빈 별장에서 당신을 아무런 감정 없이 가만히 응시할 때, 과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당신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이 비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라는 존재 너머에 입을 벌리고 있는 기괴한 심연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당신은 이미 대화의 상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신화의 끝을 완성하기 위해 곁에 두어야만 하는 가장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할 살아있는 유물일 뿐이죠. 공식 설정이 보여주는 그녀의 행적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빛의 세계인 챔피언 로드보다 어둠과 정적이 지배하는 깨어진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베푸는 모든 호의와 관심은 사실 당신의 그 어두움 신연으로 서서히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한 덫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선배 혹은 동료라고 믿으며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연구 기록 속에서 영원히 박제된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배틀에서 그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인자하게 미소 지을 때 부디 그 눈동자를 깊게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을 반기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의 거대한 수집품 목록 중 하나로 전락했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과연 여러분은 그녀의 집착 어린 기록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서재 한 구석을 장식할 이름 모를 표본이 되고 말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챔피언 난천의 미소는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보식자의 마지막 만찬 예고일지도 모릅니다.